자, 최영기 교수님의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3편 신비의 방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비의 방은 전체적인 책 내용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재미있는 수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수학자들이 수학을 하는 그 탐구하는 느낌을 조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비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이러한 어떤 지식 도서 같은 경우는 좀 책 내용이 괜찮고 그러면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 돈을 주면서 읽힙니다. 이 책을 다 읽으면 2만 원을 주겠다, 만 원을 주겠다, 용돈을 주겠다. 그래서 책을 읽힙니다. 책을 읽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책들은 재미가 없다고 읽히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지금 책을 한 3분의 2 정도 읽었고요. 중1 딸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그림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1 딸이 미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원래에 있는 그림인데 이 원래 그림을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렸고 본인만의 어떤 관점이 있잖아요. 가수들도 자기만의 창법이 있어서 다른 가수 노래를 부르면 자기 스타일로 꼭 부르죠. 화가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동일한 그림을 보고 또 다른 초현실주의 화가는 이렇게 그렸고 피카소는 또 이렇게 그렸다라는 거죠. 뭘 설명하려고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제가 봤는데 입체 도형 중에서 다면체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다면체를 바라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가우스도 얘기를 하고요. 오일러도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수학자죠. 데카르트는 다면체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했냐면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합은 변해수에 관계없이 항상 360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평면 도형에서. 데카르트는 다면체에서도 이러한 외곽과 관련된 어떤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관점에서 다면체를 접근을 한 겁니다. 외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데카르트는. 그러면 다각형에서는 외곽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다면체에서도 외곽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면체에서도 외곽이나 외곽의 크기합을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과정들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정의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제 여러 가지 정육면체부터 시작해서 규칙들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어떤 것들을 좀 찾게 됐냐면 몇 가지의 입체 도형의 그 외곽의 크기합을 구하다 보니까 데카르트는 칠면체 도형의 외곽의 크기합은 정육면체와 같이 720도다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렇다면 다각형 같은 경우는 외곽의 크기합이 360도니까 이러한 다면체,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살펴봤더니 720도니까 외곽의 크기합이 720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한 거죠. 자, 이렇게 궁금해하면 이거를 왜 그런지를 이제 증명을 해보겠죠. 찾아보겠죠. 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수학자들이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오일러 같은 경우는 다면체를 봤을 때 어떤 거에 주목을 했냐면 오일러의 다면체의 관점은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가 있을 때 v-2 더하기 f의 값이 어떤 일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오일러의 수라고 하죠. v-2 더하기 f를. 자, 그래서 정사면체나 혹은 정육면체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v-2 더하기 f가 2가 되는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오일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몇 개의 다면체를 봤더니 이거의 값이 2로 일정하니까 모든 다면체의 값이 v-2 더하기 f의 값이 2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됐고 증명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수학적인 어떤 사고의 흐름이죠. 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구체적인 것부터 정말 그런지 한번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일반화시키려면 이제 증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것까지 만들어가는 수학적인 사고의 과정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다면체에 대해서 데카르트는 외곽의 크기합에 주목을 했고 오일러는 v-2 더하기 f가 항상 2라는 것에 주목을 한 거죠. 자, 이때 가우스는 어떤 관점으로 다면체를 봤냐? 자, 가우스는 방금 오일러하고 데카르트가 찾아낸 이 두 개의 성질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두 개의 성질이 결국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즉 데카르트가 생각해낸 요성질 그리고 오일러가 생각해낸 요성질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가지거나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우스는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고의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재밌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식을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즉 다면체의 외곽의 크기합을 구하는 방법이 360도 곱하기 v-2 더하기 f라는 거를 찾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v-2 더하기 f는 오일러가 2라고 찾아낸 거고 얘네들을 곱하면 720도가 되는데 이거는 데카르트가 찾아낸 거죠. 가우스는 오일러가 만들어낸 결과와 그리고 데카르트가 만들어낸 결과가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착목을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학자 가우스가 이 관계, 오일러와 데카르트가 찾아낸 관계의 상호 연관성을 진정으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교수님이 쓰셨죠. 인간 세상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을 꼭 잘 보는 것만이 아니야.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논리력, 추리력, 합리성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더 나아가서 이런 수학의 원리를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 적용해서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이러한 효과를 전이 효과라고 해. 자, 그래서 뒷부분의 결론을 보면 또 이렇게 또 확장을 해나갑니다. 다면체에서 외곽의 크기합이 360도 곱하기 오일러의 수라면 다각형에서 외곽의 크기합도 360도 곱하기 오일러의 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각형은 평면도형이니까 평면도형에서는 v-2 더하기 f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또 탐구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제 평면도형에서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360도가 되는 거고요. 다면체에서는 얘가 2가 되니까 이게 72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리들을 확장해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그 수학자들이 수학을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잘 서술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과정, 수학적 사고이고요. 이러한 수학적 사고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최한길 교수님의 이론 수학은 처음이야 3편에 대한 책 내용 관련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